저희한테 딱 5분 주셨는데 또 아까 사진 열심히 찍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연습은 또 별로 못해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의 어른들 말입니다. 결국 사랑할 거면서 그러하듯 조금 우리 엄마 아빠처럼 원망도 사실 조금은 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분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다들 인터넷 쳐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야속하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시민도 그리고 사회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서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꿈꿔왔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보니 제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명단에는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해버린 저희 오빠한테 소개해줄 시민사회 단체도 조금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회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교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다. 그 말씀을 30이 된 지금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는 저는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네, 교과서가 맞더라고요. 저 나름의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사회를 만났는데요. 네, 배웠던 대로 시민은 없고 권변단체 비슷한 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과 보통의 시민보다는 조금 엘리트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할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대학을 다닌 저희 오빠한테 소개시켜주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 정말 보통의 친구들을 찾아봐도 저는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어서 당활동도 하지만 그냥 놀러 다니던 저의 친구들은 시민사회라는 걸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시민사회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제가 보았던 건 그냥 정부 용역으로 유지가 되는 시민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웠던 것과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학창시절 인간을 사랑하는 학생이다 라는 생활기록부를 받았던 저는 입을 조금 잘 털고요. 처음 보는 사람과 조금 빨리 친해지고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특성을 살려서 멋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들어와 보니까요.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그 목적성은 분명히 확인한 것 같았는데 시민사회와의 가교의 역할 혹은 공론의 장 그리고 시민교육은커녕 당원교육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죄다 없더라고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네. 그래서 저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중에 아까 직책 물어보실 때도 일부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을 밝혔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당을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민사회 어르신들께서는 당이 이러신 거 다 알고 계셨나요? 당비를 스스로 내는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셨나요? 저만 우리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선배님들께서 시민사회만 멋있게 하실 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정당도 조금만 더 멋있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다 된 줄 알고 멋진 꿈을 갖고 당에 들어온 청춘들은 어떡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속은 세대다. 90년대생
저희 대학 선배가 말해준 건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배우고 자랐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야기하면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사회학을 전공하고 진취적이던 그 언니는 한동안 울면서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공성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행정학과 저의 친구는 공무원 시험에 통과해서 공무원이 된 후에 저한테 홍비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하게 돼.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국제학부에서 가장 시끄럽고 활발하게 놀던 제가 친한 오빠는 맨날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극단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저 다들 조금씩은 병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무엇인가가 충격적인 초저출생, 압도적인 자살률, 그리고 더욱 만연해진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년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단연 1등입니다. 1등. 우리는 모두가 함께 불행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투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와주셨으니까요. 절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벅차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을 이 사회에 많은 청춘들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사회와 시장으로 내던져진 청춘들, 기댈 곳도 없는 자립준비 청년들, 어린 나이에 돌봄에 직면해버린 영 케어러들, 그리고 반짝임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속았다고 얘기하는 우리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